예. 이태원 사태 통해 가지고 이태원 코로나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하게 되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놀게 되는구나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결국에는 경영학에서 다루는 거는 결국은 성과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과를 높일까?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경영학의 성과예요. 성과는 결과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좋은 결과라는 건 매출일 수도 있고 이익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특히나 인사.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면 될까? 또는 직원들한테 뭘 주면 될까? 어떤 복지를 하면 될까? 그다음에 어떤 급여를 얼마나 주면 될까? 근무 시간에 대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뭐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어느 기업이나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조그마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내가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게 아닌가. 도대체 직원들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은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충성을 다할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충성을 다할까. 그렇게 해야 이 친구들이 직무에 몰입을 하게 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피와 땀을 쏟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태원 사태가 굉장히 작은 문제입니다만 이거는 젊은이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저렇구나.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50대 중반 후반 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가끔 가다가는 전혀 꼰대 소리를 듣는 이유가 옛날에는 금요일 날 저녁에 저녁 먹자 하면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금요일이 토요일이랑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금요일은 나가면서 자기가 놀러 가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지 회사에서 회식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완전 내가 사장님이나 책임자인데 오늘 금요일날 끝나고 나서 회식하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종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노는 스케줄로 쫙 짜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고춧가루 뿌리는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꼰대랑 빨리 일 안 해야지. 다른 부서 가야지. 아니면 이 회사 빨리 떼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요즘 애들이 이렇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자 인천의 어떤 남매들 또는 용인의 어떤 직원들, 수원의 무슨 간호사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린 몇 명의 애들의 행동 패턴을 봤습니다만 요즘 애들은 저렇구나. 나는 특성을 파악을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잠재적인 직원 또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싫어하는 일만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 아이는 뭐예요? 그 직원은 뭐예요? 죽을 만큼 싫은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의 책임자라면은,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은, 여러분이 자문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꾸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어떤 중학생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지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핸드폰을 잠깐 리뷰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뭐 누구 했는데 갑자기 미친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미친년. 핸드폰 이름이 미친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까 하고 핸드폰 번호를 보니까 그게 자기 번호인 거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충격을 굉장히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교회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교회 선생님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를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요즘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인 중학생하고 주로 이제 갱년기인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자, 사춘기인 중학생하고 갱년기인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학교 되는 아이들의 가치관도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뭐 옛날에 김정일이죠. 김정일이가 그 3파선을 못 넘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생이 무서워서 못 넘었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만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는 뭐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거죠. 제가 사실 아이들 지도를 되게 잘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진로 지도 같은 거 되게 잘해가지고 제 박사 졸업하는 어떤 그때 한 2년 전에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 자기 아이를 데리고 한번 상담을 하러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데려왔어요. 직접 와가지고 그 아이를 상담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오려고 했는데 못 왔던 그 동생은 왔는데 형은 안 왔어요. 근데 그 형에 관해서 내가 이제 상담을 하려고 그 동생에 관해서 형에 관해서 묻고 이랬는데 이 아빠가 이 아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빠가 알고 있는 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니네 형의 꿈은 뭐냐 했을 때 심지어 이 아이, 둘째 아이 꿈이 뭐냐 했을 때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얘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달라요. 니네 형의 꿈이 뭐냐 했을 때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얘네 형이 생각하는 꿈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게 심지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있는 아이들도 내가 이 아이를 되게 잘하는데 하는데 거의 전혀 모르고 깜깜이로 다루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를 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 우리 회사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사 부분에 관해서 전혀 엉뚱한 너 월급을 더 줄게, 스탁옵션을 더 줄게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얘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쩌면 자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고 자유로운 스케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창의적인 사고가 있고 유연한 근무 요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텐데 옛날 사고방식이나 사장님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이 많은 사장님들은 아니야 월급만 더 주면 나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결혼에 가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우리 집사람이 친구들하고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기한을 정해야 된다. 최장 5년 정도까지 정하고 5년 뒤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이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살려고 하면은 그에게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집사람 여자친구들 있죠, 친구들이죠, 한테 극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혼은 무조건 강제로 이제 5년 뒤에는 자동으로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아이는 국가에서 키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무조건 5년 뒤에는 반드시 헤어져야 되고 만약에 굳이 그 여자랑 같이 살려면 그에게 벌금을 내서 살 수 없을 만큼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도 저랑 살기가 되게 싫은 건지 어쨌든 아마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 마누라는 나랑 살기 싫어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아빠인 나를 되게 좋아할 거야 하는데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엄마인 나를 되게 좋아할 건데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증명 들었잖아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의료가 발달한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에 뉴욕이 몇천 명씩 죽어가요. 우리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이태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말도 못하게 후진 나라였어요. 의료 부분에 관해서는. 코로나 같은 경우라든지 뭐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은 만약에 코로나가 미국에서 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1인당 몇 억이 들어간대요. 심지어 실제로 치과 치료 같은 경우도 충치 하나 아파가지고 제가 갔더니 뽑는데 5,000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5,000불. 우리는 500만 원이죠. 그래서 안 뽑고 제가 몇 달 더 참다가 한국에 와서 뽑았는데 2만 원 줬어요. 미국에서 사람이 하나 뽑는데 수천 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달간 꾹꾹 참으면서 한국에 와서 뽑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것들에 거풀을 벗겨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코로나를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성과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되겠구나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뭘까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창의력을 높이면서 마음껏 일을 할까 해서 마음껏이라는 게 뭘까? 자, 마음껏 일한다는 게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마음껏 일한다는 게 뭘까요? 회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뭐예요? 입을 다물고 닥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문에는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기업들에서는 기계와 사람이 차이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단순한 것은 다 기계가 더 잘하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직원한테 우리 회사 너를 뽑은 이유는 뭔데? 너를 뽑은 이유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건 너가 우리 회사에 혁신성을 제공해 주기를 원했어. 너는 우리 회사에 창의적인 방법을 해주기 원했어. 너는 우리 회사에 마케팅에 관해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공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가 거의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뉴욕이 세계 최고의 상업도시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도시인데 내 목숨마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내 목숨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뉴욕이 무슨 뉴욕이 필요해요? 맨하탄이 무슨 맨하탄이 필요하겠어요? 며칠 전에 제 사촌 형님이 들어왔어요. 오면서 비행기 값을 수백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오면 편도 못 끊어 수백만 원을 들어왔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나 한국 가려고 하는데 그럼 왜 들어오세요? 했더니 좀 몇 달만 쉬었다 왔으면 좋겠어. 왜요? 이랬는데 저는 오지 말라는 쪽으로 했는데 왔더라고 벌써 자가격리하고 있어요. 다음 주 저도 풀린다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이더라고 생각했던 데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직원한테 그렇게 해주면은 그 직원이 충성을 다하고 아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피와 땀을 쏟을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게. 자, 경영학에서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특수논제가 뭐냐면은 자,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생각해. 이거 말고 그게 다른 거. 또는 이게 효과가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친다고 아니야.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거죠. 이걸 찾아내는 게 특수논제 연구 세미나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급여를 많이 주면은 충성을 하고 일을 몰입할까요? 자유시간을 많이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 과제는 토픽은 무궁무진해요. 아까 잠깐 남영역 같은 갑질 같은 경우 하더라도 과연 우리 회사에 관해서 이미지는 우리 회사 제품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미지만 계속 좋게 하면 될까? 근데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의 한계는 뭐고 어느 정도일까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든 기업을 자문하든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인자를 찾아내는 게 되게 지금 코로나에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여기에 얘한테 적합한 치료제가 뭔가 약은 많다니까 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사람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몰입하고 충성하고 성과를 내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업무 분야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는 업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회사의 구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특수논제에 주요 연구하는 특수논제를 한 수업이 있는 목적이에요. 자, 스톡옵션을 주면은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자, 돈을 많이 주면 직원들이 충성을 할까요? 자, 돈을 많이 주면은 충성을 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은 이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무슨 요인이 있었길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연구가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문화이잖아, 문화. 이태원의 모든 문화. 자, 문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몇몇의 젊은이들이, 샘플 젊은이 언론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만 그런 건지, 젊은 세대가 다 그런 건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에 걸린 용인의 친구, 인천의 친구, 수원의 간호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젊은이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면 상당수의 젊은이 이렇게 놓을까요? 일부 젊은이 이렇게 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떤지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정책이라든지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문화면은 좋은 문화를 바꿔야 되고, 되게 좋은 문화면은 폭발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류라 그래가지고 드라마라든지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그 아카데미상도 받고 이러잖아요. 특히 BTS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기도 하고, BTS의 아리랑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가끔 듣고 나서는 요즘에도 가끔 듣는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에요. 아, 젊은이들이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게 최근에 이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게 계속 나와요. 예, 계속 용어들이 나오죠. 그죠? 블랙 무슨 찜질방이 있고, 동성연애들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수많은 방을.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논다 하면 들었을 만한 건데 최근에 듣는 게 되게 많죠. 블랙 무슨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게 일부의 현상인가? 한 상당한 현상인가? 대부분의 현상인가? 전부인가? 이거에, 그래서 실제로 정책들을 만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이 이러니까, 상당수의 사람이 이러니까에 따라서 정책의 방법과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 시사점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연구를 할 거냐, 연구를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바꾸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다 그냥 물건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물건을 뿌리는 사람이 없대요. 만약에 나는 그냥 이런 저기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술을 파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의 포장마차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 패턴에 맞춰야 되겠죠. 거꾸로, 만약에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놀고, 뭐, 밤새 놀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여자, 남자를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인가? 쟤랑 결혼해봤자,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놀기는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점점 어떻게 될까요? 기피하는 원인이 아닐까. 특히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다 보면은, 간호사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간호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간호사가 10원에 났잖아요? 뭘로 난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이틀 연속해서 갔어요.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데려온 간호사는 쟤는 또 나이트클럽을 어제도 가고 또 오늘도 가냐 아니까. 그럼 무슨 색을 보고 끼게 되는 거죠? 얘도 걔 아닐까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도 또 마찬가지고,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마찬가지. 점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비판적으로 바라보겠죠.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를 만한 신랑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신부감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점점점 뭐가 될까요? 이성에 관해서 점점점 비판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에 관해서 점점점 위축되거나 기피하거나 한 발짝 물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결혼 기피가 되는 거고, 결국은 또 무슨 현상을 발생하겠어? 출산 기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져요.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가지고요.
그럼 문화는 누가 바꿔야 될까 하는 또 의문도 가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자, 창업에 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경영학 중에 하나가 또 창업에 관해서 연결되는 것들이니까요. 창업가가, 아니면 기업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가 사업가인 사람들이 사업을 더 잘할까요? 아버지 사업과는 관계 없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사업한 사람이 더 사업을 잘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적인 사업가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빌 게이츠 아버지가 사업한 건 아니거든요.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또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 버렸어요, 길바닥에. 고아원에서 크다가 입양됐죠. 입양된 두 분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럼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아버지도 사업가 아니었잖아요. 빌 게이츠 아버지도 아니고, 마크 주커버도 아니었고. 마이민 아시죠? 마이민 중국의 알리바바. 그 친구 아버지는 서커스 단원이었어요. 서커스의 피에로. 그러면은 좋은 창업가는 좋은 창업가 집안에서 태어나는, 좋은 기업가 집안에서 태어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창업가는 교육을 시키면 될까? 아니, 교육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언론을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만약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또 아들을 가진 또 아버지라 그러면은 야, 며느리감 하나도 없구나. 좋은 며느리감이. 사익감도 좋은 사익감이 하나도 없구나. 그럼 뭐가 돼요? 좋은 신랑감은 없구나. 좋은 신부감도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그냥 결혼하기 싫으면 혼자 살아라 그래야지 했는데, 야, 그냥 너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해버려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못하는 것도, 야, 이것도 젊은이들의 문화의 일부분을, 아니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부가 그랬는지 상당히 그랬는지 대부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만약 일부가 그랬는데 이걸 일반화시켜버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못 쓰겠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는 그냥 혼자 살아라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뭐가 되냐면 기업도에 적용돼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창업은 망하더라. 상당수가 망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업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부가 망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태원의 한 코로나 사태가 어마어마한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은 거의 고려 없이 그냥 계속 방송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보면서 장가를 간 제가 입장에서 보기도 굉장히, 나는 애도 없어요. 근데 보면서도 야, 저러면은 웬만한 여자들이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아니, 이 친구는 그냥 멀쩡한 회사다녀요. 티맥스부터라고 괜찮은 용인에 있는 미드웨어 회사예요. 근데 저는 멀쩡한 회사 다니는데도 저러면은 다른 애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딸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 딸은 시집가지 말고 그냥 아빠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이나 저는 최근에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게 누구죠? 김태원지 이태원지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이태원가요? 결국에는 이제 재혼을 하죠. 아마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지만 저도 보다 말다 했는데 아버지가 거의 딸을 데려오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위를 엄청나게 이제 혼을 내는 그런 과정을 봤는데, 내가 일을 하고 우리 딸을 줬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너 같은 놈 없고 그냥 우리 딸 그냥 내가 데리고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일반화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게 재혼이긴 하지만 점점적으로 사회적으로 결혼을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점점 이혼을 조장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부의 세계 결론을 보면은 결혼도 별거 없더라. 부부의 세계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남편은 영화 이게 감독인지 제작자인지고, 부인은 의사고, 아들은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 귀엽고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게 다 깨져요. 손산조각이 나면서 그게 다 허상이더라.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거에 관해서 나름대로 꿈과 이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뭘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거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다시 이태원은 또 뭘 보여줘요? 젊은 녀석들, 젊은 놈들 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져야 되고 어떤 가정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경영학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중요한 토픽들인데 굉장히 안 좋은 결론들이 지금 계속 도달하게 지금 언론들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의 보도 태도에서도 그렇고 한참 인기가 있는 20% 30% 인기가 있는 지금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고 나서 지금 정부에서는 수십 조를 들여가지고 출산율을 높이겠대요. 장가 가고 싶어요? 출산하고 싶어요? 애는 아무 잘못 없이 부부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시사해주는 경영학적 의미가 뭔지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요.